조국에 관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정경심이 전형적인 차명계좌를 운영하는 수법을 쓴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증권계좌 차명류. 이 정경심 파도 끝이 없는데요. 저희 우동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네, 이 정경심의 차명 거래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안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혐의가 인정이 돼서 또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가 결국 정경심 동생이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것이죠. 내가 누나의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이다. 차명 거래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동생마저도 지금 차명 거래를 진술한 마당에 이 정경심 그리고 그 남편 조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요. 자, 그동안 정경심 씨는 불성실한 조사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비공개 소환으로 온갖 특혜를 누린 주제에 그런 와중에 뭐만 하면 아프다 맨날 조서 뒤져보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질문을 할 틈을 주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일 어제죠. 어제도 저희가 급히 전달드렸습니다만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구속된 이후로 총 6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2차례, 어제 포함해서요. 2차례 동안은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출석한 그 4번은 어땠냐? 그 4차례 중에도 2차례가량은 몸이 좋지 않다라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해가지고 실제로 조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총 6번 중에 4번가량을 몸이 아프다 어쨌다 하면서 조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검찰 수사에 난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경심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내부의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 신의한수에서도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정경심 동생 자택에서 차명 주식이 확보됐다. 지난 8월에 정경심 동생인 정광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WFM, 코링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가량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경심 씨가 이 주식을 어떻게 확보했냐?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뻥뻥 오르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사들이고 나서 동생 정광보 씨에게 넘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숨겼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이 주식을 산 날 이 조국이 공교롭게도 정경심 계좌로 5천만 원을 쏴줬다. 소위 말해서 이치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조국이 WFM 투자에 관여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조국 돈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의 돈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경률 소장인가요? 예. 그 인물에 따르면은 이 돈이 조국의 돈이 아닐 수 있다. 왜? 아니 정경심도 나름대로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없는 집이 아닌데 왜 굳이 5천만 원을 쏴줬겠느냐? 아마 누군가의 뭔가 그 뒷배경에서 뭔가 쏴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국이 건너서 전달해준 역할일 수도 있다. 건너서 전달해준 것일 수도 있다. 뭔가 모종의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내부의 어떤 지적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이 WFM 투자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물론 지금 조국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함께 차명 투자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데요. 그런 와중에 정경심 동생 정광보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 보유를 시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와 함께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산 다음에 내 집에 보관했다. 자, 누나와 함께 지인의 명의로 샀다. 차명으로 샀다는 거죠.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그걸 내 집에 보관했던 것이다. 라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결국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또 이어졌던 것인 거고요. 이미 정경심은 또 오래전부터 동생을 이용해서 차명 거래한 것이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014년 6월에도 동생 정광보 씨의 명의로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2014년에 한국투자증권, 하여튼 한국투자증권 하면 그 김경록 씨가 떠오르고 하여튼 이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여러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이름에는 동생 이름을 적고 근데 정작 연락처에는 정경심 연락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린 거죠. 이름은 동생 정광보를 쓰고 연락처는 본인 연락처를 썼던 것이 확인됐던 겁니다. 검찰이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거 차명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적 감정까지 했습니다. 역시나 신청서를 이제 필적 감정해 보니까 필적은 정경심, 명의는 동생으로 확인된데 이 와중에 또 황당한 게 뭐냐? 도장은 또 제3자예요. 이 도장이 정광보 씨 건가 했더니 정경심 것도 아니고 정광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가족의 것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차명계좌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했는지 이어서 계속 보도를 해주시죠. 예, 지금 박완석 부장께서 언급한 대로 무엇이 찔렸길래 차명을 했느냐, 무엇이 수상했길래 차명을 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쓴 사람과 실제 고객과 도장이 다 다르는 세 가지가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전형적인 차명계좌 개설수법이다라고 금융업계 관계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거래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이름과 그리고 주인과 그리고
도장이 다르는, 이거는 너무나도 수상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 와중에 참 우애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 정광보 씨가 과거에 지난 8월이죠. 아마 압수수색을 거치고 나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경심 그리고 변호인 등등과 모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나와 내영에게 피해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한 것이 또 확인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경심과 정광보의 조국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 정경심 씨도 과거에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라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정광보 씨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동균 기자 보도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정경심도 그렇고 정광보도 그렇고 조국에게는 무언가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국을 지나치게 비유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니 조국은 모른다면서요. 모르면은 뭐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받으면 진실이 나오겠죠. 그런데 무엇이 찔리길래? 아니 조국은 당사자는 문제가 없다는데 왜 주변 사람들을 왜 자기가 책임지다고 할까요?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조국이 죄가 없다면서요. 조국은 관여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책임질 일도 없는 건데 왜 정경심과 정광보는 본인들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국 역시도 이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도 껴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국은 끝까지 아몰랑하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싹 다 구치소가고 본인이 떠안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소위 말해서 책임감 하나 못 느끼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치졸하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와중이다. 그리고 이 정경심의 차명 거래는 조국 민정수석 재직 중에도 이어졌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8년 1월의 차명 거래, 그건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이처럼 이 조국이 민정수석인 와중에도 차명 거래를 쭉 했던 것을 알고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경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장을 다 기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법원이 계속 뭔가 이 조국 일가족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검찰은 악조건 속에서 일부 계좌라도 어떻게든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계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왜냐면 이 계좌가 다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회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결국 조사가 이어지다 보면 진실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은 조국 수사 이어지고 조국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이런 류의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 열람이 필요한 일 같은데 법원에서는 자꾸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계좌 영장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계좌 추적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핸드폰에 관련돼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을 번번이 이제 실패 기각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인권 침해냐 아니냐, 이것이 정당하냐. 그래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참여연대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의원까지 참여연대를 내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력 감시를 포기한 관변단체로 전락을 했다.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현 주소다.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우동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네, 앞서 우리 박완석 부장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내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경률 전 소장이 이어서 조혜경 실행위원, 이제 탈퇴를 했다고 했으니까 전 실행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인물도 이 정권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참여연대의 어용 논란에 대한 따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도부의 사퇴도 요구했는데요. 지난 10월 30일 오후에 참여연대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이 조혜경 위원의 글이 올라옵니다.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요. 자, 이 조혜경 실행위원이 그럼 뭐 단순한 사람이냐 봤더니 2011년에 참여연대에 합류했고요. 최근까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는데요. 이 실행위원이 뭔가 봤더니 각 센터마다 이제 실행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의사결정한 데 있어서 관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혜경이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은 참여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물도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토록 그 비판했던 그 참여연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탈퇴 의사를 밝혔겠습니까? 제목이 강력합니다. 참여연대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떠납니다. 라는 글인데요. 간략하게 내용 좀 소개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조국 사태를 통해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5점을 남겼다. 내가 말한 그 조국 사태가 무엇이냐? 김경률 전 소장이 징계위에 해부되고 그 뒤에 이어나온 해명자를 일으키기까지 참여연대 지도부가 보여준 그 일련의 대응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 김경률 전 소장이 SNS를 통해서 그 조국 옹호 세력들, 그 뭐 조국 수호 외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니까 갑자기 참여연대에서 징계위에 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국 세력들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에 붙인 것이 굉장히 이 참여연대가 어용단체로 전락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징계 안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만시지탄인 거고요. 일단 징계위원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참여연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글로 이어가자면요. 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참여연대가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따끔한 지적을 한 것이죠.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특정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해서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정치적 독립성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사실 뭐 정부의 돈을 안 받았다고 해도 그동안 기업들의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했던 게 참여연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짭짤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이런 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시민사회를 얼마나 압력했는지 압박을 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던 건데요. 참여연대가 정치적 거리두기와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 정권 들어서 그 중심을 잡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아니 우리가 이 참여연대를 만들고 나서 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정권 드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다. 조국 사태는 그동안의 그 힘겨운 중심 잡기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어버렸던 사건이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또 회원과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직을 모두 정리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회원 게시판에 토로한 것 말고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길 떠난 것뿐이다. 지금 결국 이런 겁니다. 지금 김경률 소장 SNS에다가 조국 세력에 대해서 비판 좀 했다고 징계 붙였던 거 아닙니까? 본인도 참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 나도 그냥 나갈게. 뭐 나 징계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이거 글 하나 쓰고 그냥 떠날게.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연대 실제로 지금 많은 인사들이 지금 현재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청와대라든가 공직에서 지금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 참여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옹호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건데요.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라고 보여지고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결국 이 참여연대 그리고 뭐 여러 시민단체들 등등이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옹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내부 성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여연대건 그 어떤 시민단체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참여연대도 내부적으로 소위 골물대로 골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렇게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참여연대를 떠나는 것을 보니 참여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여연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니, 참여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칭찬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신기한데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참여연대가 잘하고 있느냐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연대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 정부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앞에 내세웠다. 그만큼 전방위의 모든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을 끝끝내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노란 딱지가 거의 100% 다 붙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희 사무실로 여러분께서 전화를 오셔서 어떻게 신의 한 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시고 1877-1477을 눌러주셔서 정말 나라를 살리는 ARS 1877-1477로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신의 한 수는 정말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의 한 수 1877-1477입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하셔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뒤쯤에 다시 1877-1477을 누르시면 전화 연결이 될 것입니다. 1번을 누르시면 정기 후원이고요. 2번을 누르시면 일시 후원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형편껏 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